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결정에 일본이 발끈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은 로비를 해도 결국 안 되더군요. 해당 뉴스가 나간 후 네티즌의 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해당 분야에서 처음 있는 결정을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셰런 쿼크 실바 의원실 박동호 보좌관에 따르면 주의회 상원은 지난 9일 늦은 밤에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 한글데이로 제정하는 결의안 ACR 109를 40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주지사 서명이 필요 없어 올해부터 10월 9일이 한글날로 지정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ACR 109를 발의한 쿼크 실바, 한인 1.5세 최석호 의원, 미켈 산티아고 의원은 결의안 번호가 ACR 105였으나 한글날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일부러 제출을 미뤄 ACR 109, 10월 9일에 해당하는 숫자로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통과된 이 법안이 의원들이 발의하면 쉽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언어의 날이 지정되는 것은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미국 안전보장국에서 시민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배우기를 독려하는 5개 언어 중 하나이고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된 10개 외국어 중 하나로 현재 미국에서 5만 명 이상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 단체들은 한국어가 미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되고 K-팝, K-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에 힘입어 한글 교육이 활발해지자 한글날을 주 차원의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져 법안도 통과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요즘은 공항에서 작년부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온다며 미국 주요 공항에 가면 한국어를 들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와이같이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일본 방송도 많이 나오지만 주요 공항은 한국어가 아시아 최초로 방송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며 일본은 로비까지 했지만 결국 미 연방교통청에서 거절한 것 같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미국은 재미교포도 많아 그와 같이 된 게 아닐까 하는 토론도 벌이는 등 한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과 똑같은 날에 한글날이 지정된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 관련해서 작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지정해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산 선생의 호를 딴 인터체인지도 있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온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관련 반대 움직임도 거셉니다. 일본인이 많이 살아 영향력이 크다는 샌프란시스코도 소녀상을 철거 안 하면 자매도시 결연을 끊는다고 오사카시가 협박했으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오사카는 두 도시의 60년 된 자매 결연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일각에선 일본이 미국을 최우방이라고 하지만 미국 현지에선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아 일본에서 발끈한다고 전합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한일 갈등을 촉발시킨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뤄진 거고 한국엔 책임이 없다고 일본 경산성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을 전한 사람은 일본 의원입니다.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세 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며 내건 이유는 일본 제품을 사간 한국의 수출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韓国との信頼関係のもとに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このことが困難になったために今回の制度運用の見直しを行うことになった。 그런데 수출 관리를 잘못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었다는 말이 일본 국회의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이런 얘기가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런 설명을 했다고 고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의원이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또 수출하는 쪽이 책임을 지는 국제사회의 규칙에 따라 한국 측엔 책임이 없다는 말도 했다고 고니시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국에 책임을 돌렸던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고니시 의원은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해 이런 사실은 경산성 측에 2번이나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ツイッターに書いてある文書の通りです。逆にツイッターの文書でそのように書いてあるならばその通りです。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고니시 의원이 전한 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결국 일본 기업의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을 어렵게 만든 셈입니다. 수출 규제를 강행할 당시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전 세계 외신들의 반응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국 국방부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반응이었고 국무장관은 일반적인 반응을, 국방부는 좀 더 강한 논조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보도가 많이 있었으므로 BK 뉴스는 외신들의 헤드라인 논조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번 상황은 지소미아의 종료라는 단어로 언급되어야 하지만 각 외신들은 각기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드려야 각 외신들의 뉘앙스를 파악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을 감안하여 그들이 선택한 단어들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국영 언론사인 RT뉴스는 일본은 한국의 정보 공유 폐기 결정을 완전히 잘못된 대응으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어제 있었던 일본 외무상 고노다로의 발표를 전하고 있고, 지소미아가 없으면 군사 정보는 동맹국인 미국을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언론사인 타스 통신은 한국, 일본과 정보 공유 조약을 종료한다라고 전하며 우리 측 발표 중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국,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 종료라고 전하고 있으며, 독일의 도이체빌레는 한국은 일본과 정보 공유를 폐기한다라고 전하면서 이 결정은 동아시아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에게 타격이 있다고 덧붙이며,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고 북한과 비핵화 회담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격한 논쟁은 미국이 아시아 우방국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에 대한 좌절을 의미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과 일본의 불화에 대한 설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한국은 외교 및 무역 유대에 타격을 입히는 분쟁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약을 종결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통제를 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 긴장 관계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역사 분쟁으로 일본과 정보 공유 협약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선택한 한국의 결정은 아시아의 이웃들과 동맹국인 미국 사이의 정치 및 무역 분쟁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 문제에 부딪혔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가장 밀접한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언론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NBC 뉴스는 한국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의 격렬한 불화 속에서 일본과 정보 공유 협약을 폐기하다라고 전하며 북한에 대한 안보 협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CNBC는 한국은 무역 분쟁 중에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정을 폐기한다라고 하면서 이 결정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인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는 한국은 무역 분쟁으로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전하며 미국이 두 나라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하고 있고, 양국이 협정 이전에 한 것처럼 미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정보 교환이 좀 느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를 끝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협정은 미국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었다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미 국방부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정 종료에 한국 대통령 비난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한일 양국이 긴장을 늦추려는 듯 보이던 시점에서 정보 협정의 깜짝 붕괴는 이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협력에 대한 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도 미 국방부 한일 정보공유 협정 폐기에 우려와 실망을 표명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서로 잘 지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언급했던 부분을 전하며, 이번 협상의 취소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준비가 미흡해질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CNN은 한국,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 폐기라는 헤드라인으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의 걱정이 촉발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논조는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됨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는 BK뉴스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범주 내에서의 우려이고 비판적 논조이므로 우리 정부도 당연히 이런 반응들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파급력을 생각하지 않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언론들의 반응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24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부터 나오게 될 논평들이나 칼럼 그리고 여론의 향방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우리 정부와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에 BK뉴스는 관련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